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우편향적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편한 역사적 사실들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찰윤리교재.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란군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인민을 학살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수많은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90% 민간인 희생자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순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들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으로 불리는 5.16은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는 군사혁명으로 언급됐고 유신 독재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마 민주항쟁은 부마 사태로 폄하됐습니다. 6월 항쟁 기간을 경찰의 대표적 순환기로 표현하며 피해 내용을 세세히 밝히고 있지만 보도연맹 사건 등 경찰과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해당 과목은 경찰학교 입교생 전원이 수강하는 필수 과목. 결국 매년 수천 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편향적이고 그릇된 역사관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나치게 역사가 왜곡되거나 불편향적이거나 또 이게 경찰 중심적인 그런 서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일합작투자법인 제이셀 주식회사가 여수 국가산단에 미래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온전지 전해액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전해액 공장은 지난해 4월 한국 측 재원산업과 일본 측 센트럴 글래스사가 체결한 투자 협약에 따라 부지 10,000제곱미터에 200억 원이 투자돼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이 공장은 미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리튬 이온 전지 전해액 제조 설비를 갖춰 연간 12,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모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 타당성 용역과 건축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여수 삼동지구에 5,280제곱미터 규모의 혁신지원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하나로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쟁점인 운영과 조직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연간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행정 조직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이후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운영비 확보입니다. 기재부가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많았던 국가정원 운영 예산의 가닥이 풀렸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국가정원 운영비 66억 원 가운데 33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안이 최종 결정됐다는 겁니다. 운영비 확보와 함께 행정조직 개편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순천만 계획과를 국가정원 운영과로, 정원관리과를 국가정원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해 경제중심 행정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떤 대로 이제 정원박람회 그리고 국가정원 아무래도 지금 요거를 우리 순천의 지역경제와 시민의 행복으로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우선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가 정책과 중앙부처와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해나갈 거고요. 이 같은 행정조직 개편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이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순천시. 그 청사진이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일부 사립대학이 교육당국의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 사립대 가운데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여수 한영대 등 3곳이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광양보건대에는 회계감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우 의원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국적으로 125곳에 이른다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부정비리로 내용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종합감사 우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추진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여수시는 17억 원을, 순천시는 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신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혁신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당 창당 등 야권 재편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성과 반발 속에 통과된 공천혁신안.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골만 확인한 만큼 당장 비주류 측의 반발 등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친노계파 청산과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신당 창당 세력의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주류 측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이미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공존화 연대 등 본격적으로 야권 재편을 위한 이합 집산이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신민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신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됐건 저는 이분들은 같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석 전후 창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으로는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남기도 어렵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새판 짜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권 재편의 움직임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의원들의 주판을 튀기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결정이 당 재건과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될지, 탈당 행렬과 신당 창당 등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아직은 그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 양식장에서 장어가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장어 양식장. 수조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안 돼 죽은 장어 20여 마리를 건져냅니다. 7월 말부터 폐사가 눈에 띄게 늘면서 하루 3차례 점검에 보통 100~200마리씩, 많게는 500마리까지 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슴이 무너집니다. 매일 가슴이 무너지고 진짜 애서 고생해서 키우고 내 새끼같이 키우는 고기인데 한 마리라도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인근 6개 양식장에서도 치어가 먹이를 먹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몽탄 1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진행 중.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검사에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6월 시작된 발파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재평가, 환경 재평가의 요구가 지어지질 않고 그 막무가내식으로 지들 자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버리니까 저희는 1년 사업이거든요. 시공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발파제에서 가까운 2개 양식장에서 수중 소음을 측정했지만 주민들은 양식 전문가도 없이 진행된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 제가 볼 때는 자연 폐사 정도 됐어요. 영양 검토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전문 학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영양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전라남도는 단 하루 동안 영양 평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학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제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이 소음이 온다 하니까 발파할 때 그럼 한번 보자는 것이었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평하게 전부 다 한 번에 컨소시엄 해가지고. 양식장 업자들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과도한 행사성 경비 지출로 여수시에 지급되는 교부세 57억여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 7,900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예산 집행에 대한 자구 노력과 절감 방안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선심성 예산과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을 과감히 걸러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지된 행위는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이름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주민에게 금품과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추석 연휴 연안항을 대상으로 귀성객 특별 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 거문도와 고흥 녹동, 나로도 등 9개 연안항에서 55개 항로 87척의 여객선이 운항된다며 귀성객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석에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22만 3천여 명이 섬을 찾을 것으로 보고 차량 추락 방지 시설과 여객선 접안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의 내년도 신규 시책이 주민 소득 증대와 공모 사업에 집중됩니다. 고흥군은 내년도 신규 시책을 재원과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보다는 군민 편익형 사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 공모 사업 위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107만 4,516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